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가 있어서 오늘 좀 이슈 많이 골라봤거든요. 부지런하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김건진 차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굉장히 섹시한 제목이 있어서 하나 골라와봤습니다. IT주가 급등한다. 뭔가 오고 있다. 제목은 이렇게 뽑아야 되나 봐요. 눈이 확 가고 궁금해서 클릭을 하게 되는 그런 제목을 뽑지 않았나요? 월가 시각입니다. 경제지표 호조에 S&P 500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부를 들여다봤더니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 애플의 주가가 뛰고 있다. 이건 결국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실컷 이렇게 해갖고 저희를 낚았어요.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뉴욕 증시 그냥 시황 내용이 주로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반도체 쪽 업종이 분위기가 확연히 좋아지고 애플이 급등한다. 정말 미중 무역 협상 타결로 저희가 이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내용인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지금 현재 중국의 가장 큰 싸움 뭐냐면 결국은 지적재산권입니다. 네. 다른 걸 다 제껴놓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해결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중국 쪽으로 사실은 빨리 기술을 빨리 습득을 해서 빨리빨리 치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건 야 잠깐만 쟤들 너무 빨라, 저것들 어떻게 브레이크 좀 걸어줘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이런 이슈들, 우리 국내 주식들은 그럼 어떻게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앞에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관련된 주식들이 좀 잘 움직여줘야 됩니다. 근데 반도체 실적 어떻게 나올 거다? 뭐 반토막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뭐 8조 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또 나오는 레포트들을 보면 7조 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암울한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하반기에 조금 더 인텔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조금 주가가 올라와 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는 돌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 가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1분기가 저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2분기 때부터는 순차적으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잘 물음표가 좀 찍히는 게 사실이다라는 거 얘기.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수출 경제 국가입니다. 네. 그런데 수출 지표가 사실은 계속해서 꺾이고 있습니다. 둔화가 되고 있다는 말이다. 즉 이렇게 되면 시장은 사실은 지수는 꺾여야 되는 게 맞는 시장.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좀 예외적인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 어떻게 보면 지수를 어떻게 보면 잘 잡아주고 있는 하나의 축들이 있는 거죠. 뭔가 섹시한 애들이 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라는 거. 근거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목은 섹시하게 뽑았는데 내용은 아직 섹시하지 않은 걸로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적인 부분도 좀 체크하고 뒤늦게 투자해도 사실 덜 네, 그렇죠. 먹더라도 네.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 이슈는요. 차 시장 줄어도 전기차는 쾌속 성장하고 있다라며 중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국의 2월 전기차 판매가 무려 74%나 증가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탑재율도 118%나 늘어서 무려 신규 탑재가 2배가 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발맞춰서 LG화학도 신규 투자하겠다. 삼성 SDI도 신규 증설하겠다. 그밖에 SK이노베이션도 공장을 짓겠다라면서 나섰습니다. 각각의 지역이 중국 난징, 중국 시안, 그리고 중국 창저우가 되겠는데요. 분명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그동안 중국에서 한국 업체들이 견제를 너무 많이 받았었는데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차장님께서는 2차 전지 주목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언제까지는 별로일 거냐면요. 2020년까지는 별로일 거다. 왜냐하면 보조금 이슈입니다. 중국 쪽에서 2020년까지는 자기들한테만 열심히 보조금을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업체 이 3탑은 별로 주지가 않는다. 이렇게 아예 보조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런 것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기술력이나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중국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현재 열심히 공장을 지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 아마도 2차 전지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눈에서 쉽게 전기차가 보이는 그날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고개를 탁 돌리면 뭐 이렇게 해서 내연 기관차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다라는 거. 이제는 전기차에 대한 이런 이슈, 수소차에 대한 이슈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셔야 된다. 언제까지? 바로 여러분들 눈앞에 전기차가 너무나 쉽게 보일 때까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주 탑픽으로는 여전히 저는 LG화학을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중형주로는 포스코 캠텍을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LG화학과 포스코 캠텍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이 힘을 받을 때 이들 종목을 최선호주로 꼽은 김 차장님의 의견 저희 한번 기억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부담스러우시죠? 아니 괜찮아요.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요. 다음 이슈는요. 같이 좀 부담스러워 해주셔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증권사 YG 보고서,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는 YG 엔터에 대한 보고서를 들여다봤더니 무려 한 9개 정도 증권사가 의견을 썼는데 승리 논란을 쏙 빼놨다라는 겁니다. 뭐 올해 기대 요소나 뭐 이런 것들만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왜 그런가 들여다봤더니 승리 논란, 심리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기업의 펀더멘털 연관성은 적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말이야 망구야 이런 느낌이에요. 왜 이게 기업의 심리적인 영향, 주식은 심리인데 그걸 보고서를 내는 곳이 증권사잖아요. 이걸 반영을 안 한다는 게. 저는 우선적으로는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 보고서를 내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YG랑 승리랑 이제 상관이 없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네요. 계약 해지가 됐죠. 퇴출까지는 아니고 뭐 퇴출 연예계에서 뭐 퇴출이 됐는데 자기 스스로는 연예계는 은퇴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본인 YG하고 이런 승리 씨는 이미 매니지먼트 관계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빅뱅의 멤버였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YG 엔터에 대한 얘기가 좀 확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화급히 어떻게 보면 좀 잘 덮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도 아마도 지금 라인에서는 좀 올라와 줘야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한 35,000원 라인들이 한 저점 구간이 지금 현재 잘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 여기만 지지가 된다면 하반기에 블랙핑크부터 시작을 해서 빅뱅이 아마도 4분기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제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빅뱅의 매출이 다시 올라와 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번에 빅뱅의 이런 이름에 어떻게 많이 먹칠하긴 했는데 승리 씨가 사실은 빅뱅에서 엄청나게 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있으나 마나 했던 이런 친구였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태양 씨나 어떤 지드래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얘들이 나온다면 좀 큰 타격이 입을 수가 있겠지만 그 친구들이 아니니까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심리적인 영향이 좀 큰 것 같고요. 블랙핑크든 그리고 좀 대기하고 있는 그룹들을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놀고 먹고 즐기자란 어떻게 보면 한 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했나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하지만 차장님의 입장이란 게 또 있으니까요. 제가 네. 쏙쏙 한번 질문을 계속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LPG 관련주예요. 네네. 요즘 뭐 규제 폐지 소식이 전달되면서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도드라지잖아요. 이원, SK가스, 뭐 모토닉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기록하면서 관련주들이 훨훨 날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옥석 가리개가 필요하고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2017년도에 5인승 LPG SUV 차량 판매를 일반인에게 허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효과가 굉장히 미미했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올라오지 않았죠. 네. 그리고 과거만큼 지금 유가 수준이 높지 않아서 큰 수요가 이번에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증권사에서는 일가계의 종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이 모토닉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모토닉의 주력 제품인 LPI 시스템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딱 한마디, 어떻게 보면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네. 근데 오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실제로 살짝 음봉이 나고 있는 모습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LPG 가스에 이런 관련된 주식들이 분명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PG가 더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가스 충전소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 거의 뭐 아침에 제가 보고서를 읽었을 때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기름을 넣는 데보다는 너무나 작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 물론 이런 뭐 이런 휘발유나 이런 경유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천연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전기차가 이제 나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얼마나 과연 앵커님이면 뭐 어떤 거 살 겁니까? 전기차 살래? 아니면 LPG 살래? 라고 하면 저 반말하시는 줄 알고 깜짝 아니요, 놀랐어요. 아니요. 저는 전기차요. 네, 뭐 방송 중에 반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전기차 살 거잖아요. 네. 이렇게 뭐 얘기하면 이미 뉴스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조금이라도 혜택은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막 치고 막 야 급성장할 거야 이런 것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LPG 관련주도 안 됐고 엔터주 안 됐고 전기차 종목만 그래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네요? 아니요, 엔터도 괜찮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아 그래요? 저 네, 네. YG엔터만 생각하고 아니요, 있어서. YG엔터도 뭐 35,000원 지지하면 이 정도부터는 뭐 사도 되지 않나라는 이런 의견을 죄송해요. 저의 제가 좀 의견입니다. 더 집중할 걸 그랬네. 아닙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체크되셨죠? 엔터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 건네주셨고요. 전기차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는 LG화학 그리고 포스코 캠텍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정리해서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증권사들의 다양한 의견과 경제면의 뉴스들 들여다봤습니다.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 데였습니다.